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을레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방이 땅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진 채로,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얘야, 이 레즈비언 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한테서 떨어져. 을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을린은 을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시에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였다. 을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비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을린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을린의 눈에는 그저 짜증스러운 빛만이 스쳤다. 그날 을레의 대학 생활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을레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매일 새벽 출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과외를 하며 을레를 키웠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친구들은 많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을레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단 여자아이의 미소에 가슴이 뛰고 그녀의 손을 스치면 온몸이 떨렸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을레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비정상이었다. 드라마에서조차 레즈비언 캐릭터는 비극으로 끝나거나 코미디의 소재로 전락했다. 을레는 그 감정을 깊이 묻었다. 대학에 입학한 첫 해, 을레는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꿈꾸던 문학의 세계였다. 캠퍼스의 가을 단풍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을리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을리는 같은 과 선배로 밝고 사교적인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와 큰 눈, 그리고 항상 웃는 입가. 그녀는 클럽 활동을 주도하고 파티를 열고 모두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을레는 을린을 처음 본 순간 운명처럼 느꼈다. 선배, 안녕하세요. 저 을레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을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 신입생. 귀엽네. 같이 밥 먹을래? 그날부터 을레의 세계는 을린으로 물들었다. 처음 몇 달은 천국이었다. 을리는 을레를 챙겨주었다. 과제 도와주기, 카페 데이트, 심지어 주말에 한강 산책까지. 을레는 을린의 웃음소리에 매료되었다. 을레야, 너 진짜 순수해. 나처럼 복잡한 애들한테 물들지 마. 을린의 말에 을레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을린의 세계는 을레의 상상 너머였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헤어리며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소문이 중심에 있었다. 을레는 그 모든 게 부러웠다. 나도 을린 선배처럼 자유로웠으면. 하지만 을레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을린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욕망.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을레는 더 멀어지려 애썼다. 그러나 온며튼 을린의 친구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을린의 단짝 지은이 을레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을린아, 저 애 왜 자꾸 너한테 붙어? 레즈비언 같아 보이네. 처음엔 을린이 웃어넘겼다.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을레 착해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과 여학생들 사이에서 을레는 이상한 애가 되었다. 화장실에서 속삭임, 강의실에서 피하는 시선. 을레는 견디기 시작했다. 밤에 기숙사 침대에서 울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비 오는 오후가 왔다. 을린의 생일 파티였다. 을레는 선물을 들고 갔지만 문 앞에서 들려온 말에 얼어붙었다. 을린아, 그 을레는 진짜 징그러워. 너한테 집착하잖아. 지은의 목소리. 을린의 대답이 을레의 심장을 꿰뚫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요즘 피하고 있었어. 걔 때문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을레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을린의 친구들이 그녀를 쫓아와 가방을 던지고 모욕을 퍼부었다. 을린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그만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을리는 을레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안해, 을레야. 내가 잘못했어. 을린의 사과는 을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이제 와서? 을레의 일상은 무너졌다.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식욕도 잃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을레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집에 와서 쉬어. 하지만 을레는 말할 수 없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한국의 보수적인 가풍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할머니의 불교 기도 소리, 아버지의 남자답게 살아라는 잔소리. 을레는 홀로 버텼다. 그런데 을린이 다가왔다. 을레야,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내가 다 고칠게. 을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을레는 믿고 싶었다. 이 사람이 나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캠퍼스는 눈으로 뒤덮였다. 을린과 을레는 다시 함께했다. 을린은 을레를 보호하려 애썼다. 친구들에게 을레 건드리지 마오, 내 동생이야 라고 말했다. 을레는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을린의 시선이 변했다. 카페에서 손이 스치면 을린의 뺨이 붉어졌다. 을레야, 너희 나 좋아해? 을린의 질문에 을레는 숨이 막혔다. 선배. 그게 고백은 아직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캠퍼스를 물들이는 계절, 을레와 을린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을린은 더 자주 을레를 찾았다. 오늘 저녁에 뭐 해? 같이 제이짐자일뱅 갈까? 한국의 찜질방은 그들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증기 속에서 속삭이는 대화, 서로의 등을 씻겨주는 손길. 을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을린아,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을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을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부터 해. 을레의 고백은 조용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그게 너야의 공기 중에 침묵이 흘렀다. 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나도 그래? 처음부터 알았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널 아프게 했을까? 을린의 포옹은 따뜻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을 잡고 한강 다리를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사랑을 비추었다. 우린 괜찮을 거야, 을레야. 함께라면 을린의 약속은 을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과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시 피어올랐다. 을린이가 을레랑 진짜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을린을 붙잡았다. 얘야, 너 미쳤어. 그런 애랑 어울리면 내 인생 끝장이야. 부모님한테 말하면 을린은 흔들렸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은 잘 시집가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하며 을린의 좋은 인연을 빌었다. 을린은 을레를 사랑했지만 그 무게를 느꼈다. 을레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가면 어머니의 한식 상차림이 기다렸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 안에는 가족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을레야, 남자친구는 언제 사귀니? 나이 차면 안 돼. 을레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사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그녀의 일기는 사랑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을린이는 내 빛이야. 하지만 이 빛이 꺼지면 어떻게 해? 여름 방학이 왔다. 을린은 을레를 제주도로 데려갔다. 우리만의 여행이야. 세상 다 있고 제주의 푸른 바다와 흑돼지 구이, 그들은 해변에서 키스를 나누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영원히 함께하자. 을린의 서약에 을레는 행복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을린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을리나, 나 아직도 너 좋아해. 그 을레는 뭐야? 장난이야. 민준의 질투는 폭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을린과 을레의 사진을 올렸다. 이게 을린의 새 여친. 웃기네. 소문은 폭풍처럼 퍼졌다. 캠퍼스 게시판에 악플이 달렸다. 퀴어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 망쳐 을레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을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지만 을린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말고가 맴돌았다. 너희 둘 다 파괴될 거야. 을리는 을레에게 말했다. 조금 떨어져 있자. 상황이 나빠지면 안 돼. 을레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또 날 버리는 거야. 눈물이 흘렀다. 을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호하려고. 믿어. 그 분리는 고통이었다. 을레는 홀로 방에 틀어박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외로웠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을리나,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포기하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을레는 도망치려 했다. 기숙사를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알바를 하며 버텼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게 내 삶인가? 을리는 후회했다. 민준과 헤어지고 지은과도 멀어졌다. 그녀는 을레를 찾았다. 밤거리를 헤매며 을레야. 미안해 이 중얼거렸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공원에서 을리는 을레를 만났다. 돌아와. 나 없이 못 살아. 을레의 대답은 차가웠다. 선배는? 가족은? 친구들은? 나 때문에 다 잃을 텐데 을리는 무릎 꿇었다. 잃어도 돼. 너만 있으면. 그 포옹은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을린의 어머니가 소문을 들었다. 을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당장 그만둬.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을리는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의 분노. 내가 이러면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을리는 을레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을레는 흔들렸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추위는 그들의 마음을 얼렸다. 을린의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치료받아. 상담소 가서 고쳐.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을린을 옥죄었다. 그녀는 을레와의 연락을 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을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 을리는 사찰에 갔다. 어머니와 함께 불교의식에 참여하며 부처님,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을레는 홀로 버텼다.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문학책을 읽었다. 그녀의 소설은 을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내 폭풍이었고 평화였다. 출판사에 투고했지만 거절당했다. 너무 어두워요. 독자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을레는 웃었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니까. 그녀는 클럽에 들어갔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언니, 힘들지. 우리 다 그래. 그곳에서 을레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을린을 잊을 수 없었다. 충돌은 을린의 생일에 터졌다. 을린은 가족의 강요로 소개팅을 했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을린 씨, 예쁘네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을린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그날 밤 그녀는 을레에게 전화했다. 을레야. 만나자. 마지막으로 공원 벤치에서 그들은 마주했다. 눈이 내리는 밤, 을린의 고백. 미안해.
가족 때문에. 포기할게. 너도 행복해져. 을레의 심장이 찢어졌다. 포기. 그게 내 사랑이야? 나한테 또 배신하는 거야. 을레는 소리쳤다. 을리는 울었다. 배신 아니야. 보호야. 우리 둘 다 파괴되면 안 돼? 그 말은 을레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을린이를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그만둬. 내 인생 망칠 거야. 아버지의 분노. 집에서 나가. 그런 애는 우리 딸이 아니야. 을레는 거리로 쫓겨났다. 추운 겨울밤, 그녀는 한강 다리 아래에서 떨었다. 이게 끝인가? 을리나, 왜? 을리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을레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녀는 을레를 안고 울었다. 그 순간 을린의 결심이 섰다. 포기 안에 함께 싸우자. 그들은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서로를 아는 채로 한국 사회의 벽을 이야기했다. 여기선 우리 같은 사랑이 용납 안 돼. 하지만 변할 거야. 퀴어 퍼레이드처럼 을린의 말에 을레는 희망을 봤다. 그들은 클럽에 합류했다. 서울 퀴어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언니들, 힘내요.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반전이 왔다. 지은이 을린에게 다가왔다. 을린아, 너희 때문에 소문났어. 나도 피해봤어. 민준이가 날 때렸어. 지은의 눈물. 을린은 동요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속삭였다. 돌아와. 나랑 같이 살면 돼. 을레는 버려. 그것은 유혹이었다. 을리는 흔들렸다. 밤에 을레에게 말했다. 을레야, 지은이가 도와주겠대. 너 혼자서도 살 수 있잖아. 을레의 배신감. 또 날 버리는 거야? 내가 내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는데. 을레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을린의 후회는 컸다. 그녀는 지은을 밀어냈다. 아니야. 내 사랑은 을레뿐이야. 지은의 분노. 너 미쳤어. 후회할 거야. 소문은 더 퍼졌다. 을린의 가족이 을레를 찾아와 소리쳤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당장 떨어져. 을레는 맞고 싶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을린이 막아섰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고조점은 봄 축제에서 왔다. 대학 문화제, 그들은 무대에 섰다. 을레의 소설 낭독. 사랑은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 청중의 박수. 하지만 무대 뒤에서 민준과 지은의 습격. 얘야, 퀴어 새끼들. 내려. 물건이 날아들었다. 을린이 을레를 보호하며 넘어졌다. 을레야, 도망쳐. 을레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 함께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폭발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빠져나왔다. 병원에서 을린의 팔에 붕대를 감으며 을레는 키스했다. 이제 영원히. 여름이 다시 왔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을린과 을레는 함께 원룸을 얻었다. 작은 공간,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다. 아침에 김밥을 싸먹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을레야,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을린의 제안에 을레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영원히. 그들은 제주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바다 앞에서 반지 교환, 바람이 증인이었다.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다. 직장 면접에서 을레는 차별을 느꼈다. 개인사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을리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제 삶이에요. 어머니의 변화는 느렸다. 사찰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말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해.
내 행복이 제 행복이야. 눈물의 화해. 아버지도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조심히 살아.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을레의 소설은 출간되었다. 제목은 단전한 공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을레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제 사랑에 대한 헌정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지만 희망이 있어요. 독자들은 공감했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며 을레와 을리는 롤모델이 되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젊은이들의 메시지.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복수. 그녀는 익명으로 을레의 사진을 올렸다. 이 레즈비언이 대학을 망쳤어. 박풀의 홍수. 을레는 무너질 뻔했다. 을리나, 나 피곤해. 이 모든 게 을리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 내가 내 안전한 공간이잖아.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을린의 증언.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판결은 승리였다. 지은의 사과. 가을, 그들은 다시 캠퍼스를 걸었다. 단풍잎 아래에서 을레는 말했다. 대학 시절, 괴롭힘 당했지만 내가 결국 내 안전한 공간이 됐어. 불리는 미소 지었다. 나도.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산 없이 서서 서로를 안았다. 서울의 비는 그들의 눈물처럼 씻겨 내려갔다. 시간이 흘러 을레와 을리는 30대가 되었다. 을레는 작가로, 을리는 NGO에서 퀴어 권익을 위해 일했다. 그들의 집은 작은 정원에 꽃이 피었다. 매년 제주 여행, 매일의 키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애 법안 논의, 퍼레이드의 증가. 그들은 그 변화의 일부였다. 마지막으로 을레의 일기. 사랑은 괴롭힘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을리나, 고마워. 내가 내 영원한 공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처럼 그들의 사랑은 흘러갔다. 끝없이 평화롭게.